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24번째 시간, 선거 말 만들기 2, 다름 아닌 나를 팔아라 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물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전체 선거 구도는 선거 전체에 우리가 콘텐츠를 운용하는 방식은 첫 번째, 이번 선거의 의미는 뭐다? 나는 당선되면 뭘 할 거다. 그걸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인물 콘텐츠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은 바로 나는 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후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안에서 덕목도 찾아보고 역량도 찾아보고 살아온 삶도 반수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을 산 경험이 있는가, 남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은 나를 알아보는 과정이었었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뽑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도가 결정되고 무언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얘기 저 얘기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는 전달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집요하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해나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 구도가 힘들 때 특히 인물 구도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자,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 분위기가 좋아도 이곳에서 이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해내기가 어렵다. 이럴 때 물론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아주 세게 해서 그 조직의 힘으로 움직여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정치 구도가 아닌 인물 구도나 정책 구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물 구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 구도를 우리가 설정했을 때에는 이 말을 퍼뜨려 줄 만한 조직 미디어를 꼭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지 않은 채로 그냥 공중전을 하는 것으로는 인물 구도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달해내기가 매우 쉽지 않다. 그리고 구도라든지 슬로건도 매우 선명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물 구도의 함정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건 상대 후보에 비해서 엄청난 정도의 차이를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정치 구도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매칭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 정당은 예를 들면 분배 중심 정당인데 나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키워드만 강조해가지고 인물 구도를 끌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비매칭이 표에 착시 효과도 만들고 어떤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획득 가능한 기본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인물 구도가 간다, 이렇게 봐야지, 그 기본표를 깨면서 인물 구도를 세팅하는 형태로는 대부분의 경우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진행 방식은 기본 구도 그리고 인물 구도를 병행해내는 형태가 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정치 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물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정치 구도도 잡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도 제한돼야 되는 것이, 인물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선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지형을 돌파했던 선거 구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거 구도들 어떻게 짰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어려운 지역, 영남, 그것도 부산, 사상구에 총선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내놨던 슬로건은
다음은 문재인입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저기에 숨겨져 있는 말은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상에 출마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대통령이 돼서 나의 정치적인 고향이 되어준 사상에 보은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답지해서 선거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 나를 보고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담았던 슬로건이고 구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후보가 2016년도에 김해을에 출마하면서 썼던 구도이자 슬로건입니다. 경험이 다르다, 실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슬로건인데요. 상대 후보에 비해서 내가 정치에 대한 경험,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시켜놓으면 상대 후보는 그걸 공부해 나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나는 당장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도였고 슬로건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박재호 후보가 같은 2016년도 총선에서 남구 을에서 썼던 구도이자 또 이 슬로건은 바로 밥 먹여주는 정치,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 후보가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착안하고 당시 옆 동네에 있는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철회하면서 밥과 정치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가지고 선거를 한번 풀어보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힌트를 가지고 이 구도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밥 먹여주는 정치, 밥값 하는 국회의원. 특히 박재호 의원의 그 인물, 인상과 이 밥값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잘 맞으면서 시너지를 냈고 당선이 됐던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후보가 2016년도에 사용해서 승리했던 슬로건인데요. 내 삶에 힘이 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면 지역구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 혹은 다음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갔는데요. 슬로건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전재수 의원이 후보 시절 몇 년에 걸쳐서 지역구를 새벽부터 밤까지 누비면서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에 그 연장선상에 이 슬로건이 놓였었기 때문에 파워가 생겼던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와의 대비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구도이자 슬로건이었고요. 맨 마지막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6년도에 창원 성산에 출마하셨을 때 어떤 구도로 이번 선거를 치를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노회찬 의원은 상대 후보와 VS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인기가 많이 없었던,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경남의 홍준표 지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홍준표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과 슬로건 그리고 공약들을 통해서 선거를 치렀던, 이것도 인물구도에 의한 선거구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5가지 선거구도는 모두 인물구도를 맨 앞장을 세우고 그 뒤에 이에 잇따르는 정치구도와 정책구도들을 줄을 세웠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즉 인물구도를 내세운다고 해서 다른 콘텐츠를 전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구도를 맨 앞에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정치나 정책들을 줄 세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후보의 개인적인 배경을 강조하는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인물 메시지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